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정희는 두꺼운 패딩을 껴입고도 온몸이 떨렸어요. 손은 장갑을 꼈는데도 붉게 얼어붙었고, 발은 두터운 털신을 신었음에도 차갑게 얼어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더 춥고 떨린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30만 원이 든 지갑을 꼭 쥐고 시장통을 걸으며 정희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삶을 살았었죠.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 제발 보증 좀 서주세요. 반드시 갚을게요. 그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그날이 인생의 분수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는 외환위기로 무너졌고 보증을 섰던 돈까지 모두 정희의 책임이 되었어요. 10억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앞에 그녀는 무너졌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도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은 없어요? 큰아들 주한이가 학교 가기 전 물었던 그 질문이 정희의 가슴을 찢었어요. 냉장고에는 김치 몇 조각만 달랑 남아 있었고 아이들에게 줄 반찬을 만들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어요.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지키겠다고. 시장 한복판에서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점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한 리어카가 눈에 띄었죠. 붕어빵 사세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노점상 아저씨의 외침에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장사를 하면 얼마나 벌까? 용기를 내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요, 혹시 하루에 얼마나 버세요? 노인은 정희를 힐끔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10만 원은 벌지. 붕어빵이면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정희에게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10만 원이면 아이들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장 남은 돈 30만 원으로 중고 리어카와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샀어요. 붕어빵 틀도 중고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김정희의 붕어빵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만드는 법도, 틀에 붓는 양도, 불 조절하는 방법도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정희의 손끝은 기름에 데이고 반죽은 넘쳐 흐르고 붕어빵은 타기 일쑤였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아줌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옆에서 장사하던 박봉규 할아버지가 다가와 조언해 주셨어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감사히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갈 때는 3만 8천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아이들 저녁을 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엄마, 이거 다 팔고 온 거예요? 소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은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간단한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였지만 정희에게는 금쪽 같은 식사였죠. 날이 갈수록 붕어빵 만드는 솜씨가 늘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5시면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학교 앞에서 아침 장사를 하고 점심때는 회사 밀집 지역으로 이동했죠. 저녁에는 다시 학교 앞으로 돌아와 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았고요. 그런데 정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팥을 못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 팥죽을 먹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왔던 후로 팥은 입에도 대지 못했죠. 그래서 점심으로는 늘 삶은 고구마를 가져갔습니다. 단 것도 좋아했고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또 고구마예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리어카 옆자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팥을 못 먹어서요. 그리고 이게 싸고 배도 부르니까요. 하지만 매일 같은 고구마를 먹다 보니 정희도 좀 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스쳤어요. 이걸 붕어빵 틀에 넣어 구워보면 어떨까? 한가한 점심시간 정희는 으깬 고구마를 붕어빵 틀에 넣고 구워봤죠. 노릇노릇 구워진 고구마 붕어빵은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속 고구마의 조화가 절묘했어요. 아줌마, 그거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하굣길에 지나가던 여중생 하나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구마 붕어빵이라고 먹어볼래? 소녀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다음 날 소녀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정희는 고구마 붕어빵을 더 많이 준비했고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정희의 고구마 붕어빵을 찾았죠. 아줌마, 다른 것도 넣어볼 수 있어요? 크림치즈 같은 거요. 한 학생의 제안에 정희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크림치즈 붕어빵, 단호박 붕어빵 등 다양한 종류의 붕어빵이 탄생했어요. 정희의 붕어빵은 어느새 그 동네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무르익으면서 정희의 붕어빵 장사는 최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아침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퇴근 시간에는 직장인들까지 찾아왔어요. 이제는 팥 붕어빵보다 고구마 붕어빵의 인기가 더 높았죠. 하루 매출이 8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장사 잘 되나 봐요. 얼굴이 편해 보이네. 최순애 씨는 근처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희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늘 들러 붕어빵을 사가는 사람이었죠. 덕분에요. 순애 씨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정희는 웃으며 답했어요. 순애 씨는 미용실 손님들에게 정희의 붕어빵을 추천했고 그 덕분에 단골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자 붕어빵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붕어빵이 인기였지만 봄이 오자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정희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주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대학 대신 군입대를 선택한 주한이는 휴가 때마다 정희를 도왔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붕어빵으로 모은 돈은 겨우 생활비와 이자를 갚는데 쓰였을 뿐 아직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장사가 안 되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학교 앞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등교하는 학생들 손에 들린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플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손에 와플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죠. 와플.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붕어빵처럼 와플도 다양한 소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정희는 그날 장사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와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와플기를 사려면 적어도 3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어요. 며칠간 끼니를 거르며 돈을 모았고 마지막으로 결혼할 때 남편이 선물해준 금목걸이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 와플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소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에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와플기야. 이제 붕어빵 대신 와플을 팔 거야.
소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SNS에 올려봐도 돼요? 요즘 이런 거 인기 많거든요. 정희는 소은이의 열정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래? 그날 밤 정희와 소은이는 밤늦게까지 와플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붕어빵에 넣었던 것처럼 고구마, 크림치즈, 단호박을 와플에도 넣어봤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특히 고구마 와플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고 촉촉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리어카에 와플기를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붕어빵 아줌마가 갑자기 와플을 판다고 하니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와플 가게보다 더 맛있어요. 소은이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의 리어카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인근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정희의 와플은 그렇게 SNS 스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정희의 와플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저기서 뭐 파는데 그렇게 줄이 길어요? 단골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구마 와플이요.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정희는 소은이가 찍어 올린 사진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동네 유명 맛집으로 소문이 퍼졌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오전에 준비한 재료가 점심도 되기 전에 동나기도 했어요. 정희는 부지런히 재료를 더 사러 다녀와야 했죠. 정희 씨, 이제 장사 잘 되네. 돈 좀 모였어? 박봉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씩이지만 모으고 있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 매장 내는 거 어때? 노점상 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인데 자리가 나서 말이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역사라니. 그곳에 들어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입점비가 얼마나 들까요?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 시설비까지 하면.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은 겨우 300만 원 정도. 그것도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간신히 모은 돈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 저녁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역사 입점은 꿈만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2천만 원이 필요했죠.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모두 외환위기 때 함께 어려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며칠 후 역사 안에 있는 매장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그리고 음식점들까지 모두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어머, 고구마 와플 아줌마 아니세요? 한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정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가 놀라워하자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딸이 항상 사 먹는데요.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쑥스러워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곧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희의 와플을 먹어본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도 있었죠. 여기 보러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입점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사장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도 다 처음엔 그랬어요. 장사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하고 10억의 빚을 지게 된 일, 두 아이를 키우며 리어카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일, 고구마 붕어빵에서 와플로 발전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이들에게 도시락도 못 사주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요. 사장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대부분 가족을 위해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곧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역사 상인회에서 정희에게 동업자 자격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입점비를 분할 납부하게 해주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제안은 다른 곳에서 왔어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보태면 어떨까요? 물론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다른 사장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은 아이를 키우며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희의 상황이 너무 이해된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자신도 처음 시작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며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역사 상인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역사 안매장 사장님들이 모여 정의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 원을, 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여유가 없는 분들은 10만 원씩이라도 정성껏 모아주셨죠. 입점 절차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정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을 때였어요. 이거 받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웃어요. 이건 그 보답이에요.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딸이 학교 폭력으로 우울증을 앓았는데 정희의 와플을 먹고 처음으로 웃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지 마요. 우리 모두 정희 씨 응원해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니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다니.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도움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상인회 회장님은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희의 입점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설비도 상인회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정희는 지하철 역사 입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본인 돈 300만 원에 상인들이 모아준 1,000만 원,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원까지 더해져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역사에 들어갈 수 있대요? 정말요? 소은이가 기쁨에 차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진짜 가게를 갖게 됐어. 주한이도 휴가를 나와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가족 모두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단돈 30만 원으로 시작한 리어카 장사가 이제 지하철 역사 안의 정식 매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정희에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역사 상인들에게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입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위생교육, 매장 인테리어, 장비 구입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그동안 길거리에서 리어카로 장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희 씨, 이제 진짜 사업가 되는 거네요. 노점상 협동조합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단돈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매장 오픈날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점검했어요. 와플 반죽도 미리 만들고 다양한 소스와 토핑도 준비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정인의 고구마 와플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소은이가 디자인한 로고도 예쁘게 새겨져 있었죠. 엄마, 떨려요? 소은이가 물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모두 정희의 와플을 맛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역사 상인분들도 많았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인의 고구마 와플입니다. 첫날 매장은 대성공이었어요.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기 있던 메뉴는 고구마 크림치즈 와플이었어요. 달콤한 고구마와 크림치즈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며 손님들은 연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매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수입도 리어카 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주한이가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을 독학하며 매장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냈어요. 소은이는 SNS 마케팅을 담당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나온 김 주무관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무서라니. 설마 세금 문제로 온 걸까요? 정희는 가게를 열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말 막막했어요. 숫자에 약한 정희는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매출이 축소 신고되어 있었어요.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었지만 세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일시적인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은이가 울먹였어요. 주한이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가게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포기해야 할까? 다시 리어카로 돌아가야 할까?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겨온 어려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난 해낼 수 있어. 반드시. 정희는 다음 날부터 세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세무사도 새로 찾았어요. 위생 기준도 더 철저히 준비했고 영업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나은 사업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영업 정지 기간은 정희에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한 달 동안 정희는 세무와 위생 관련 교육을 꾸준히 받았어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었죠. 엄마, 이거 봐요. 사람들이 우리 가게 언제 다시 여냐고 계속 물어봐요. 소은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는 정인의 고구마 와플 오픈 소식을 기다리는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 메시지도 넘쳐났죠. 정인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주다니. 주한이는 이 기회에 가게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어요. 주문 접수부터 재고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매장 내부도 위생 기준에 맞게 다시 정비했죠. 엄마, 이번엔 식품 안전 인증도 받아볼까요? 그러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영업 정지라는 위기가 오히려 가게를 더 발전시킬 기회가 된 것이었어요. 정희는 이제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업 재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어요. 단호박 치즈 와플, 사과 시나몬 와플 등 계절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건강한 와플이었죠. 또한 아침 시간대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미니 와플 세트도 준비했고, 점심에는 와플 샌드위치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소은이가 물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제 무슨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재오픈 날 가게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심지어 첫 손님으로 오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정희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매출은 오픈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메뉴에 열광했고 더 깔끔해진 매장 분위기에도 만족했습니다. 특히 재오픈 기념으로 준비한 행운의 Y이 인기였죠. 와플 속에 작은 종이를 넣어 행운의 메시지와 함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영업이 다시 정상화되고 매출은 이전보다 더 올랐어요. 이제 정희는 빚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매달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면서 정희는 혹시 몰라 비상금도 모아두었죠. 다시는 예전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째 매장도 생각해 볼까요? 주한이가 물었어요. 대학교 근처에 분점을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빚부터 다 갚고 생각하자. 정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욕심보다 빚을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희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되었어요.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물이 되었죠.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드디어 빚을 다 갚았네요. 은행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빚,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부담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 상환금으로 모든 대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빚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단돈 30만 원으로 시작한 붕어빵 장사.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빚도 다 갚고 안정적인 사업체도 갖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소은이와 주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의 어깨를 보며 새삼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이제 주한이는 28, 소은이는 24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더욱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요. 소은이가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빚을 모두 갚은 후 정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졌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주한이의 제안대로 대학가에 분점을 내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우리 가게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어느 날 소은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전면 기사로 정희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10억 빚을 갚은 고구마 와플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자는 정희의 성공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소개했고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와, 엄마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주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 정희는 망설였지만 주한이와 소은이의 권유로 결국 수락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요. 소은이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정희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붕어빵 장수로 첫 발을 내딛던 날의 두려움, 팥을 못 먹는 자신이 고구마 붕어빵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우연 와플로 전환하며 겪었던 도전과 성공, 그리고 세무조사와 영업정지라는 시련까지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만 웃으면 된다고.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위의 도움도 컸죠.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셨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정희의 가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사업 제안도 쏟아졌죠. 프랜차이즈화 하자는 제안부터 자서전 출판 제의까지 다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주한이가 물었어요. 정희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업 확장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우선 분점부터 내보자. 내가 말한 대학가에. 주한이는 기뻐하며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학가 근처 상권을 조사하고 임대료와 유동인구 등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소은이는 새 매장의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을 담당했고요. 정희는 두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가족, 이제는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파트너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 매장은 대학교 정문 앞에 오픈했습니다. 정인의 고구마 와플 2호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첫 매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젊은 층을 겨냥한 메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공부할 때 와플 세트였어요. 집중력을 높여주는 견과류를 넣은 와플과 아메리카노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었죠. 2호점의 성공으로 정희의 사업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주한이는 본격적으로 경영을 맡아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고 소은이는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를 담당했어요. 정희는 이제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세 사람의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5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정희님 맞으신가요? 다큐멘터리 보고 찾아왔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 사업이 망해서 4억 가까이 빚을 지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려요. 저도 음식 장사를 해볼까 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만 원으로 리어카를 끌던 날들,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던 밤들, 그리고 첫 성공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젊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7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막막함과 두려움,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강인한 의지까지. 당신의 간절함은 반드시 길을 만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진심이었죠. 자신이 걸어온 길, 그 모든 어려움과 기쁨의 순간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올려다보다 정희에게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 모습에서 정희는 오래전 주한이와 소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붕어빵 하나를 두고 사이좋게 나눠 먹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정희의 말에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도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죠. 여성이 떠난 후 정희는 매장 앞에는 여전히 줄지어 서 있는 손님들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문득 7년 전 붕어빵 앞에 줄 서 있던 학생들을 연상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회의 시작할까요? 주한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매장 오픈을 위한 회의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큰 쇼핑몰 내에 입점하는 것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래, 소은이는 곧 올 거래요. 새로운 메뉴 시식회 준비하느라 조금 늦는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째 매장에서는 계절 과일을 활용한 프리미엄 와플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소은이가 대학에서 배운 영양학 지식을 활용해 건강에도 좋은 레시피를 개발 중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희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어카 앞에서 붕어빵을 팔던 자신의 모습, 첫 지하철 역사 매장 오픈 날, 빚을 모두 갚은 날의 가족 사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정인의 고구마 와플을 만들어냈죠. 엄마, 이제 프랜차이즈화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주한이가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프랜차이즈라.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사업으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창업 문의도 많이 해요. 특히 저처럼 다시 시작하려는 중년 여성분들이요. 소은이가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방금 만났던 여성을 떠올렸어요. 그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우리 가게의 가치는 지켜야 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철학이니까. 주한이와 소은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엄마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인의 고구마 와플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주한이는 경영 시스템을 체계화했고 소은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정인은 레시피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1년 안에 5개의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을 꿈꾸는 중년 여성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정희처럼 사업 실패나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희는 그들에게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멘토가 되어 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울 때 조언을 건네며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가맹점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던 중 정희를 만났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으로 아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건 당신의 힘이에요. 저는 그저 길을 조금 알려드렸을 뿐이죠. 정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TV 출연은 물론 강연 요청도 쏟아졌어요. 그녀의 자서전 고구마 붕어빵 아줌마의 기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맛있는 와플을 만들면서 느끼는 행복, 그것을 먹고 웃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첫 번째 매장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겨울에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터운 옷을 입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7년 전 그날처럼요. 엄마, 뭐 생각해요? 소은이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어. 소은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깐 서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니까요. 엄마, 행복하세요? 소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혹독한 겨울을 가져다 주지만 그 겨울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고. 자신의 삶이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이죠.